안녕하세요. 오스테 교수입니다. 지난번 5가지 모체 소스 중에서 브라운 계열인 에스파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공통적인 것이 농후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농후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했지만 이 소스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농후제를 다루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농후제에 대한 설명은 이 5가지 모체 소스 이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이 5가지 모체 소스가 끝나고 나서 농후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체 소스의 2번째 시간으로 베사멜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사멜 소스는 우유와 화이트루가 주 재료가 되어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5가지 모체 소스 중에서 가장 먼저 체계화가 된 것이 바로 이 베사멜입니다. 이 베사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는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의 집사였던 루이 드 베사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용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설과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전래된 여성들의 피부 관리법 중에 하나인 밀가루와 물을 섞어서 얼굴에다 팩을 하는 것이 발사모였는데 이것이 베사멜로 발전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 모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자의 유래를 더 확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기 클래시컬 퀴진 시대에는 베사멜 소스를 만들 때 농도가 짙은 송아지 벨루테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생크림을 첨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베사멜과 벨루테가 각각 하나의 모체 소스군으로 발전하면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베사멜 소스에다가 빌스톡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리장들도 있고 또 일부는 그렇게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일반적인 셰프들은 화이트루에 우유를 넣어서 약간의 양념을 첨가하여 베사멜 소스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채소 요리나 계란 요리 그리고 그라탕과 같은 조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베사멜 소스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유와 화이트루가 만나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우유와 화이트루를 가지고 대량의 베사멜 소스를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덜어서 파생 소스를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파생 소스는 첨가되는 재료에 따라서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기 때문에 모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림을 끓여서 식힌 다음에 레몬 주스와 함께 이 베사멜에다가 첨가를 하게 되면 크림 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레어 치즈와 파마산 치즈를 비율을 맞추어서 넣게 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모네이 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류의 버터를 넣게 되면 랑뚜아 소스가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떠한 파생 소스를 만들더라도 소금, 후추는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고 레몬 주스나 버터 그리고 다진 파슬리, 각종 허브를 넣어서 다양한 맛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사멜 소스를 만들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강한 향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베사멜 소스의 용도는 앞서 말씀드린 에스파뇰처럼 스테이크나 요리 위에다가 직접 올려주기보다는 그라탕처럼 재료와 함께 조리를 해서 자연스러운 맛을 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소스가 주 재료의 맛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클로브 향에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베사멜 소스를 끓일 때에 양파에다가 클로브를 몇 개씩 꼽아서 이렇게 첨가하게 되는데 이때 지나치게 많은 클로브를 넣게 되면 오히려 이 클로브 향이 다른 재료의 맛을 없애버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의 밀가루 냄새나 우유 향이 남아 있지 않도록
충분히 주어야 됩니다. 충분히 끓여주게 되면 이러한 냄새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루의 덩어리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소스의 입자는 감촉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세밀한 채나 소창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베사멜 소스의 농도와 색감을 유지하는데 조리를 할 때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소스의 농도는 상온 상태에 있는 꿀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의 농도를 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재료를 충분히 감싸할 수 있을 정도의 농도가 되어야 되고, 소스의 색감은 짙은 크림색으로 윤기가 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베사멜 소스는 그라탕이나 흰살 생선, 그리고 파스타와 같이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게 됩니다. 오늘은 모체 소스 두 번째 시간으로 베사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석태 교수였습니다.